샤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 26일, 화요일 아침이네요. 바쁘게 아침을 분주하게 보내고 계실 노능이 여러분, 그리고 어딘가에서 각자의 삶을 바쁘게 살아가고 계실 노능이 분들, 이 둘 다 아니라면 아침을 평안하게 잘 보내고 계실 노능이 분들까지 잘 시간 보내고 계실까요? 네, 벌써 화요일이네요. 벌써라기에는 화요일이긴 해. 음, 이제 일주일이 이틀 차라니, 이런 생각을 약간은 하게 되는 화요일입니다. 시간이라는 게 빨리 가는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느리게 가요. 그죠? 신호의 경우에는요, 약간 신호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일을 오히려 좀 열심히 하면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느리게 가요. 일을 좀 빨리 한다 싶으면은 아니야, 일을 빨리 한다가 아니라 하기 싫으면은 시간이 빨리 가는데 반대인가? 보통은 반대잖아요. 근데 요즘 신호가 체감하기엔 좀 반대 같아요. 신호가 어제부터라기에는 좀 그렇다. 네. 한 달간 쇼츠 하루에 하나씩 씨앗씨앗 좋은 아침입니다. 네. 비명을 지르면서 입장을 하시네요. 아침이라뇨, 물이 마셔요. 좋은 저녁이에요? 잠깐만. 아, 좋은 저녁이라고요? 네. 무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아침이죠. 해가 떴잖아요. 하루에 하나씩,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었지? 네. 하루에 하나씩, 네, 쇼츠 올리기를 지금 해보고 있는데, 음,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가네요. 주 5일 10시간 야간 편돌이는 퇴근이 마려워요. 네. 화이팅. 야간 근무 힘들죠. 네. 화이팅. 야간 근무 쉽지 않은데, 신호도 해보긴 했습니다. 네, 해보긴 해봤는데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알아서 네, 화이팅입니다. 주 7일 하루에 하나씩 쇼츠 올리기를 하는데 사실 쇼츠 편집이 어렵다기보다는 한 달이라고 하면 보통 30일이 목표잖아요. 한 달이라고 하면 보통 30일이 목표인데 이제 겨우 지금 여태까지 쪄놓은 개수가 한 10개 조금 넘었나? 10개 조금 넘었을 거예요 아마. 10개 정도 넘으니까 뭐야 이제 겨우 3분의 1 했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알고리즘의 채택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더 중요한 거겠죠. 사실 영상을 하나만 올려도 알고리즘의 채택을 받는 거랑 100개를 올려도 알고리즘의 채택을 못 받는 거랑은 좀 다르긴 해요. 공구리 핀도르 출신 확실히 노출이 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노출은 되긴 돼요. 유튜브 성장 지표를 보면은 네, 확실히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쇼츠가 일단 확실히 뭐라고 해야 되지? 빠른 알고리즘을 잘 돌려준다고 해야 되나? 쇼츠가 빠른 알고리즘은 잘 돌려줘서 그거는 좋아요. 근데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쇼츠가 롱폼의 직접적인 유입을 영향을 주진 않는다.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서 네, 공략을 해야 되는 게 신호의 역할이겠죠. 뭐 이거는 아직 신호도 유튜브 초보니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하는 날이죠? 신호가? 오늘 뭐 하는 날이더라? 네?
음. 어르신 상대할 때가 제일 편한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아, 바이브가 맞으시나 보다. 바이브가 맞으시는 거 아니에요? 약간 어린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분들보다 어르신들 상대할 때가 편하다는 거는 좀 서두르시지 않잖아요. 그니까 어른이란 뜻이겠죠? 서두르지 않잖아요, 보통. 음, 식사하셨냐고 물어보고, 약간 그 어르신들의 편한 바이브가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어르신들 신호도 이런저런 일 하면서 어르신들하고 그러니까 뭐 안 그러신 분들도 있긴 하죠. 진상도 있긴 있죠. 근데 날도 더운데 건강하시라고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친절하시네. 요즘에는 근데 좀 그런 경향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이 대화를 그렇게 안 좋아한대요. 근데 그 어르신들은 대화하는 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서로 간의 매너? 여유? 어른스러움? 그게 있잖아요. 대체로는. 안 드셨으면 식사하라고. 음, 좋죠. 네. 그렇게 서로를 갖다가 케어해주는 소통을 한다는 게 편하죠. 좋고. 신우가 어르신 맞닥뜨렸던 썰이 마지막에 언제였을까? 시골 사람이라서 그런가 봐요. 안 외로워서 그래요. 신우가 예전에 빵집 알바했을 때 생각나네요. 어르신들이랑 어릴 때부터 티키타카가 된다고요? 괜찮네요. 그 요즘에 되게 생각보다 안 하는 능력인 거 아세요? 생각보다 요즘 어르신들하고 티키타카 하는 사람들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것도 자연스럽게. 매뉴얼대로 하는 것도 사실 힘든데 자연스럽게 티키타카 하는 것도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음, 못 들으실까봐 큰 소리로 말하고 그냥 특화형으로 잘 해주시는 거네. 음, 아마 주변에 그렇게 소문나지 않았을까요? 저기에서 일하는 청년 꽤 친절하더라. 꽤 잘 소통하더라. 이런 식으로 갖다가 이야기가 좀 돌지 않았을까요? 신호 생각에는 그런데 상대를 배려하는 행동이라는 게 요즘에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상대를 배려하는 행동이라는 게 원래도 힘든 거긴 하거든요. 원래도 힘든 거기는 한데 약간 뭐 요즘 친구들을 갖다 비하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소 왜 이렇게 서로 간의 소통에 대해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서로 간의 소통에 대해서 다소 다가가기 어려워한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생각보다 요즘에는 다소 어려워한다. 심지어 연령과 상대가 달라질수록 더 어려워한다. 같은 연령대인 친구들끼리도 생각보다 소통에 대해서 꺼리는 면이 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상대가 필요한 게 아니죠. 일머리라고 하는 게 보통은 그런 거라고 하잖아요. 상대가 아니라 그거지. 업무상 필요한
업무상 필요한 것을 갖다가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하는 거. 그게 일머리라고 하잖아요. 어르신들 봉투 필요하면 그냥 서비스로 드리거든요. 봉투가 100원 받아야지만요. 그 티끌모아 재산인데 그건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음, 봉투값 안 받는 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았는데. 그렇다면 다행이긴 합니다. 뭔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상대에게 맞춰주는 그 서비스라는 매장에서 허리 역할을 한다고. 요즘 가장 필요한 인재상 아니에요. 모든 업계에서 요즘에 허리 역할을 하는 그 세대라고 해야 되나? 그쪽이 다 멸종을 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에 이거는 직군을 안 가리고 전 세계적으로 도는 현상인데 코로나 이후에 허리 역할을 하는 중추가 다 많이 사라졌대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고참들은 고참대로 남아 있는데 이제 그 중간 경력직으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잘리거나 아니면은 그 업무 전수를 신입들한테 못 해주거나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초과로 일해도 초과금 안 받겠다고 하거든요. 그건 받아야지. 그건 받아야죠. 왜 안 받아요? 초과금 받아야죠. 일한 만큼 돈 받아야지. 이건 그냥 자기 희생이잖아. 아가페예요? 에이, 아가페는 안 돼. 일한 만큼 돈을 받아야 현대사회지. 신호도 예전엔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결국엔 신호 손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 그렇게 할 수도 있기는 해. 근데 아니에요. 신호 입장에선 아니에요. 물론 뭐 한 10분 무리했다 그럼 그래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신호는 회사 다닐 때 야근 수당을 갖다가 뭐 애초에 포괄로 계약한 것도 있기는 있었는데 야근 수당을 갖다 포괄로 계약한 것도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괜찮아요. 신호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전 저희 회사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했던 걸 지금은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희 회사에도 같이 들어왔던 친구들 나가서 허리가 없어요. 그니까요. 허리 역할을 하는 허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진 게 다른 것보다도 요즘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허리 역할을 하는 직군이 사라진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신입은 저렴해서 고용하고 고참은 뭐 고참이니까 있는 거겠지. 근데 허리 허리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전수해줄 중간 직군이 없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사대보험 들어주시고 식은 야갑수당 다 챙겨주시고 명절 생일 때 월급과 별개 뭐야 다 챙겨주시네. 그래도 초과금은 자발적으로 하지 마세요. 몸상합니다. 뭐야 다 좋으시네. 그래도 호의를 둘리로 호의는 호의인 거지. 너무 자발적으로 봉사하지 마세요. 받은 만큼 일해야 되는 게 맞기는 맞지만 호의로 해주시는 행동을 아이 알바생은 알바생의 일을 해야지. 알바생은 알바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점장님은 점장이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지.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약간 네. 아침이래. 뭐라고 말하려고 했지? 까먹었네요. 11시 교대인데 빠르면은 11시 30분 늦으면 5시? 안 해주면 서운해하게 되죠. 그니까 서로 간에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적당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너무 그렇게 막 퍼주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진짜 몸 축나고 힘든 거는 본인 몫입니다. 신호가요. 신호 알바썰 몇 개 말해볼게요.
신우가 이 세계에 있다가 현재 세계에 와가지고 신우도 이런저런 일 많이 해봤다 그랬잖아요. 알바도 해보고 뭐 회사도 다녀보고 이런 거 저런 거 했는데 신우가 알바 처음 했던 곳이 어디였더라? 거기? 파리바게트였어요. 지금도 그런가? 파리바게트 알바할 때 뭐야 다 쳐주시네. 에이 뭐야 다 쳐주시네. 그럼 다행이네요. 신우가 알바 처음 했던 데가 파리바게트였는데 지금도 그러나? 그때 그런 말이 있었거든. 그런 게 있었거든요. 수습은 월급을 반만 준대요. 수습은 월급을 반만 준대. 근데 그때는 어떻게든 일단 알바를 구해보고 싶어가지고 신우가 할 줄 아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그냥 냅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습 기간 지나면은 제대로 돈을 준대요. 그땐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막상 수습 일을 해보니까 그런 시기가 있었죠. 네, 다들 아시는구나. 막상 일을 해보니까 너무 고된 거예요. 약간 신호는 아직도 이게 좀 의문인 게 이게 한국식이랑 일본식 일처리의 차이라고 어떤 일본인 분이 얘기를 했었던 걸 봤거든요. 일본은 진짜 마우스 클릭 가능한 거 하나하나부터 왜 한국에선 약간 그게 밈으로 돌잖아요. 자, 이게 클릭이라는 거야. 이런 밈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진짜 마우스 클릭부터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는데 한국에서는 자기가 알아서 일을 습득을 해야 된다. 그게 너무 자기는 힘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일을 모르니까 알려주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거죠. 그러다 보니까 잔존율이 높고 업무의 습득을 확실히 한다. 근데 아무래도 약간 눈치 보면서 스스로 알아서 습득해라라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약간 그 당시에 신호는 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군필자들은 최적화되어 있다고요? 그때 신호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일머리 없다고 혼나고 3개월 못 채우고 돈은 아꼈겠죠. 눈치껏 한다고요? 그 당시 신호가 패급이었던 건가? 그때 어쨌든 그래서 3개월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기본 시급을 받겠다라는 생각하에. 근데 결국에는 시간 지나고 보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뭐 제대로 업무 매뉴얼을 배운 것도 없고 그리고 약간 일 가르쳐 주시는 매니저분이 조금 좀 잘못된 타입의 매니저였어. 그러니까 나쁜 분은 아니었거든요. 성격은 좋았어요. 근데 이제 알바들이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눈치껏 습득을 못한 일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은 나와봐 내가 할게. 그렇게 3개월 동안 못 배운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의도는 그거였던 것 같아. 자, 내가 하는 거 보고 알아서 잘 배워봐. 근데 그러기엔 너무 휘리릭 약간 그러니까 자, 이거 보고 따라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할게 하고 너무 휘리릭 해버리시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신호가 게임 할 때도 항상 초반에 굉장히 튜토리얼 때 많이 헤매거든요. 작동법을 익히는데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튜토리얼이 확실하지 않으면 계속 헤매는 경향이 있다고 해야 되나? 뭐 이건 그냥 신호가 일머리가 떨어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굴리면 작동이 돼요. 그건 맞아요. 굴리면 작동은 되는데 근데 이제 제대로 굴러가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신호가 그만두고 나서 나중에 봤는데 그때 살던 곳 근처였거든요. 네. 살던 곳 근처였는데 나중 가서 보니까 알바생들이 1년을 채운 사람이 없는 거야. 뭐 알바니까 당연한 일이긴 한데 근데 거기가 꽤 규모가 컸거든요. 꽤 규모가 커서 한 뭐라고 해야 되지? 낮, 밤? 이런 식으로 갖다 타임이 쪼개져 있으면은 한 타임에 뭐 대여섯 명씩 알바생을 그렇게 썼어요. 작은 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생각보다 업무 숙련도가 다들 붙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그렇게 중간에 사라졌다. 요즘 시기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역시. 그러니까요. 별다방 양바생. 아, 그죠. 아니야. 근데 직영점은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 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어차피 돈은 본사에서 내는 그런 데는 편할 수도 있어. 아닌 데는 이제 좀 힘들겠죠. 아, 근데 알바생은 어차피 시간만큼 일하면 돈 받으니까 괜찮지 않나? 점주님들이 힘들겠죠? 돈 주고. 아유, 저런. 알바생들은 오히려 일이 없으면 편하지 않아요? 약간 그런 데 있죠. 뭐라고 불러야 돼? 사라질 수도 있어요. 신호는 조금 소신 발언이라고 하면 그렇긴 한데 그 지금 회사랑 이렇게 엮여 있지 않았던 때가 더 맛있었어요, 스벅. 이전 시즌이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신호는. 시안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아, 네, 알바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신호 알바썰도 하고, 네, 그니까 맞아, 그 짓을 했으니까 뭐 이거는 근데 업보라고 생각해요. 뭐 여태까지 한두 개도 아니었고, 쌓아온 만큼, 일머리가 너무 좋아서 일 척척하면 후임들이 힘들어지더라고요. 비교당하기도 하고. 맞아. 그니까 만약에 스벅 신세계 들어간 게 얼마 안 됐어요? 한 10년? 10년은 아니고 10년도 안 됐을걸? 신호가 기억하기로 10년이 안 됐어요. 원래는 그냥 스타벅스 그냥 직영. 미국 직영. 그때는 MD가 좀 더 이뻤죠. 음료도 조금 더 맛있었어. 메가커피 컴포즈. 맞아요. 그런 데 많이 가죠, 요즘에. 맞아. 신호가 생각하기에는요. 물론 잘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만큼 나도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일이 선순환하는 게 좋은 것 같기는 해. 근데 위에서 일단 삽질을 하는 게 1번 문제고 2번이 너무 나의 역할을 누군가가 대체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면 좀 그렇죠. 신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일을 하고 무언가 그게 이렇게 굴러갈 때 평균치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있으면 좋죠. 근데 평균치로 일이 굴러가야 좋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누군가 특출나게 잘하는 거 좋기는 하지. 근데 어쨌든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면은 무능한 지휘관은 짐덩어리란 말이 있죠. 그죠? 사장이 애쓰는 건 괜찮아. 사장이 애쓰는 건 괜찮아. 근데 직원이 자기 혼자 무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민폐라는 건 아니에요. 민폐라는 건 아닌데 결국에 모두가 평균치를 내야 하는데 누군가는 그 평균치를 끌어올리면 나머지 사람들도 다 거기에 맞춰줘야 되잖아. 그게 사실 동료들에게는 조금 다르게 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막 뭐 열심히 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너무 나의 그 희생과 노력을 지나치게 끌어올리지 말아라. 신호가 여태까지 일하면서 느낀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나의 희생과 노력을 너무 끌어올리지 말아라. 더더욱 월급이 고정되어 있을 때는 더더욱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돈 받아. 막 미국처럼 내가 서비스하는 만큼 팁 받아. 그럼 열심히 하면 좋죠. 근데 그것도 아니다. 그냥 평균치만큼은 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바썰 조금 더 몇 개 얘기해 볼까요? 신호가 빠바도 일해보고 팁 받아주던데요. 아, 그러면 괜찮죠. 근데 이제 단체로 일하는 케이스.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단체로 일하는 케이스에는 약간 좀 그걸 갖다 주시할 필요가 있다. 신호 알바썰 또 이야기를 해보면은 신호가 이전에 처음에 일했던 데가 어디였지? 빠바라고 했죠. 빠바 말고 또 어디서 일했었지?
마지막으로 일했던 데는 헬스장이었고 중간에 일했던 데들을 떠올려 보면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어제 부처님 오신 날이라 너무 좋았어요. 어제 버처님 오신 날이라서 좋으셨구나. 그쵸? 쉬는 날이고 다들 모처럼 여유를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헬스장. 헬스장에서 일할 때는 좋았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들 건강을 어느 정도 챙겨주시고 신호가 밥 안 먹고 왔다고 하면은 단백질 음료 꺼내주시고 되게 좋았는데 근데 신호도 약간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왜 계속 경계해야 된다. 돈 받은 만큼만 일해라. 평균치를 갖다가 지나치게 끌어올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신호가 그런 타입이라서 신호도 그런 타입이라서 신호가 회사도 다녀보고 알바도 해보고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했는데 신호가 이제 좀 혼자서 무리를 했던 게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신호가 할 수 있는 거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이런 거 저런 거를 막 엄청 많이 해드렸죠. 막 포스터 디자인도 무료로 해드리고 막 뭐 헬스장 인스타도 운영해드리고 지금 만드는 것처럼 막 쇼츠 같은 것도 만들어서 잔뜩 올리고 개구리 먹을 때 닫아놓은 영상 도내랑 미션 도내가 아직 닫혀있네요. 잠깐만. 몰랐어. 죄송해요. 바꿨습니다. 네. 까먹었네요. 네. 다시, 네. 가능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떠드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만. 그랬는데, 이제, 뭔 얘기라고 했었지? 맞아. 혼자서 약간 겁나 큰 무리를 했어. 그렇게 막, 당연히 뭐, 사장님 입장에서 좋으셨죠.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자기가 알아서 홍보 자료 다 쪄주는 직원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신호가 그거죠. 나중 가니까 당연히 해주시면 좋죠. 약간 그러니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안 해주셔도 되는데 이 말이 점점 이번 달에는 이거 해주세요라는 식으로 갔다가 점점 바뀌니까 실수했다. 그때 깨달은 거죠. 의욕만 앞서고 있다가 이거를 깨달은 게 한 몇 개월 지나서였나? 근데 이제 그거죠. 만약에 온전하게 신호한테 더 바뀌어주셨으면은 이게 차라리 괜찮았을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아니고 어쨌든 사장님도 사장님의 그 테이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왈가왈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신호는 그러면은 내가 내 힘을 들여가지고 내 시간을 쪼개가지고 호의로 해드렸던 건데 이래라 저래라까지 받아야 되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실수했다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신호도 뭐 다 받을 건 받았어요. 명절날 뭐 생일날 아니면은 뭐 더 일한 날은 뭐 어떻게 수당 이런 거 안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선은 존재하잖아요. 직원과 사장이라는 그 사이의 선.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넘어간 적이 없는데 신호는 그거보다 너무 위로 일했다. 신호가 체감하기에 예전에는 뭐 내가 좀 더 노력하고 내가 조금 더 손해봐도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받을 만큼 일해야 돼. 안녕하세요. 샤샤 좋은 아침입니다.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노력하면 좋죠. 당연히 눈에 띄어도 좋고 뭐 인정받는 것도 좋아. 근데 내가 무리하는 선을 갖다가 일부러 확장시키지 말아라. 받은 만큼 일하려고 해도 더 오바되더라고요. 뭐 잘해주시니까 그만큼 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친절한 맥스가 뜰려요. 태도적으로는 괜찮아요. 태도적으로는 괜찮은데 이제 뭐 비유를 들자면은 일단 신호는 편의점 알바를 안 해봤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거? 너무 잘해주셔서 좋다.
약간 뭐 아침 저녁 전부 다 제가 할게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12시간 근무를 뭐 24시간 근무 제가 할게요. 이런 그러니까 누가 봐도 무리하는 그런 건 하지 말아라. 음. 뭐 신호 방송 보시는 노동이 분들은 당연히 그 정도의 네. 나에겐 책임져야 나에겐 책임져야 할 토끼 같은 내가 있다. 네, 그 말을 다들 안 잊으셨으면 토끼 같은 자식과 배우자가 있다라면은 더더욱 그러셔야겠지만 나 자신에게는 내가 챙겨야 할 토끼 같은 내가 있다. 친절한 거 좋죠. 요즘 현대사회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절함. 요즘에 친절한 사람 만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어딜 가도. 신혼의 동네에 있는 가게들 가면은 알바생들이 눈을 안 마주쳐요. 신혼을 일부러 오며 가며 약간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알바생들이 눈을 안 마주쳐요. 아유 정말 다들 그 친절함이 과해요.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하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무리해봤자. 아니 뭐 적당하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한테 친절한 거는 괜찮아. 도움이 필요하신 분한테 친절한 건 괜찮은데 이제 누가 봐도 무리한다라는 예, 바람과 별무리님 신전 호흡이 천치즈 감사합니다. 귀여워서 다가가면 사삭 숨죠. 알고 보면 맹수래요 오싹오싹. 근데 또 취미는 맑은 물수영. 물고기 보면 군침이 싹 도는 물속성 가센냥이. 이거 AI예요? 우리 숲 여기저기서 샤삭 나타나요. 우리 사기 여기저기 샤샤삭 늘어난 상냥한 외모에. 신전원비 감사합니다. 귀엽다. 광고예요? 귀엽다. 역시 칙은 귀여워요. AI 제작? 와, 요즘 AI 진짜 많이 발달했다. AI에 실제 영상 합친 거? 좋네. 신호는 아직도 저 친구를 칙이라고 불러요. 그 밈 아시죠? 칙. 어딨지? 이거. 찾았다. 어디 갔지? 이거. 이거 볼 때마다 웃겨. 칙이 아니라 사기예요. 그니까. 합성이구나. 이게 더 반전인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기라고 써져 있는데 심지어 이 친구는 쓰라손이라고. 그렇대요. 네. 실제로는 쓰라손인데 약간 너굴맨 짤방 생각나지 않아요? 진짜 크다. 이거 그거잖아요. 주토피아 나오는 링슬리 가문. 밥캣이다. 그니까요. 귀여워. 그니까요. 링슬리 맞죠? 귀여워. 링스가 시라소니. 맞아. 군대에서 야간에 마주쳤다 기겁을 했다고요? 보이는구나.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링스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링슬리였군요. 애초에
주토피아에 나오는 그 모든 동물들 이름이 다 원래 자기 그 동물명이랑 연관이 있긴 한데 링스여서 링슬리인지는 처음 알았네요. 이름이 뭐였지 그거? 주디 같은 경우에도 성이 홉스잖아요. 얼마나 귀여워요. 주디 폴짝 맞나? 주디 폴짝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 주디, 닉, 또 누구 있지? 주디, 닉 이름 뭐야? 클로하우저 맞아 클로하우저 그 뚱땡이 표범 클로하우저도 이름 그러니까 어떻게 성이 폴짝 신기하지 않아요? 폴짝씨 병원 갔는데 폴짝씨 들어가실게요. 아니다 이렇게 친절하지 않죠 병원에서는. 폴짝님 들어가실게요. 약간 이런 느낌이겠지? 주토피아에 나오는 캐릭터들 이름 한번 볼까요? 주디 홉스 닉 와일드. 아 이거는 화면을 켜놓고 봐야겠다. 오 됐다. 닉테나 코요테는 보여도 가까이 안 다가오고 멀리서 사람을 쳐다보고 마는데 그러니까 홉스 폴짝씨 아유 가족 많아. 그레이 기디온 그레이는 왜 성이 그레이일까? 밥캣은 주변에 안 보이다 갑자기 코앞에 나타나서 심장 떨어져요. 그럼 그것들은 무서운데? 하구아르 이건 그냥 제규어를 스페인식으로 읽은 거잖아. 하구아르 링모의 하구아르라는 이름의 암살자가 나오는데요. 그냥 여기서 볼까? 라이언 하트 이건 너무 뻔한 장면이긴 해. 허니베저 이것도 그냥 오소리잖아. 그짤 아세요? 그 벌꾸로 소리는 절대 참지 않아. 치면 나오나? 맞아. 허니베줄 doesn't give a shit라고 유명한 짤 있잖아요. 그것도 합성이긴 한데.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그니까 이거 벌꾸로 소리는 또 신경 안 쓴다고. 얘는 그냥 상관 안 해. 뱀이 나무 위에 있네. 이렇게 먹고 잔다면서요. 대단한 동물이야. 진짜. 대단한. 독 내성이 없다고요? 독 내성이 없다고? 벌꾸로 소리가? 처음 알았네요. 벨웨더, 윈드댄서. 네, 벌꾸로 소리 같은 삶의 태도를 본받자고요. 호그바텀이랑 트러플러. 주토피아 2에서 이 캐릭터 되게 좋았어요. 배우 성우분이 미셸 고메즈. 누군지 아세요? 닥터 위시. 매력적이더라고요. 스코틀랜드 억양이 아주 맛깔났어요. 그거랑 지브라 형제. 이 친구들 좀 민폐캐긴 한데 신호는 좋았어요. WWE 보시는 분들은 알 텐데 꿀꿀이 궁둥이 경사. 호그 바텀이니까 경사님이 아니고 꿀꿀이 궁둥이 경사님. 겁나 급박한데 꿀꿀이 궁둥이 경사님 큰일이에요. 이래서 모든 걸 직역하면 안 된다니까. 왜 예전에 그거를 갖다 고지고대로 약간 톨킨식 번역 지침 같은 거만 아마 근데 그렇게 했을 거야. 그 빌보 베긴스가 아니고 톨킨 번역 지침에 보면은 빌보 베긴스가 아니고 빌보
골목쟁이네 빌보라고 이렇게 번역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최대한 그 나라 말의 그 어감을 고려해서 단어별로 직역을 해가지고 말할 수 있도록. 쉽지 않아. 이 친구들 신호는 좋아한 게 성우가 로만 레인즈랑 CM 펑크라서 WWE 보시는 분 있으세요? 신호는 떡더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요즘에는 신호가 보던 선수들이 다 은퇴해가지고 요즘에는 잘 안 보는데 아 보시는구나. 신호가 떡더비 보기 시작했을 때가 로만 레인즈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때여가지고 그때는 로만 레인즈 좋아했거든요. 투병하면서 이제 한동안 안 보였을 때는 이제 슬슬 안 보기 시작했었지만 CM 펑크도 한동안 사라졌다가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은퇴한다 그래가지고 뭐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폭력과 사랑의 여신. 아 당연하죠. 신호는 폭력과 사랑 둘 다 좋아합니다. 근데 이 둘이서 이런 역할로 나와가지고 되게 반가웠어요. 사실 둘이서 뭐 별거 하는 거 없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신호 생각에는 로만 레인즈가 약간 제2의 존시나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문제는 그만큼의 연기력이 안 돼. 그거는 안타깝게 됐습니다. 네. 장르노였다고? 블로츠랑 히긴스? 이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블로츠? 풍덩? 이렇게 부압? 이거잖아요. 블로츠가 부압? 몬데브란트? 몰데브란트. 아, 두더지라서 몰데브란트? 두더지. 귀엽지 않아요? 이 친구도 귀여웠어요. 캔 맞고 하다가 이렇게 탄산을 맞고 날아가는. 되게 귀여웠어. 또 뭐 있지? 핀닉, 링슬리. 아 여기 있다 링슬리. 링슬리. 처음엔 악역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이제 나오는 게 포버트. 맞아, 포버트였죠 주인공이. 와 근데 포버트가 가장 반전이었던 게 성우가 앤디 샘버그였잖아요. 이거를 전혀 모르고 극장에 가서 볼 때 분명히 앤디 샘버그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앤디 샘버그구나 이러면서 봤는데 앤디 샘버그가 악역이나 빌런을 맡은 케이스가 거의 없어서 여태까지 하면서 아 그럼 이 친구도 뭐 조력자 포지션 좀 되겠네라고 생각을 했더니 빌런이었어. 오 새로웠어요. 악역 맡은 앤디 샘버그 나이 먹으니까 좀 달라지는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역대급 반전 그렇지 않아요? 그니까 그랬다며 그니까 본작의 메인 빌런이 이제 핵심적인 반전 요소였다. 중간에 그것도 나오잖아요. 샤이닝 패러디. 여기에는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샤이닝 패러디로 그 이렇게 스포의 신. 아이 디즈니 플러스까지 올라왔으면은 뭐 스포야. 왜? 스네이프도 죽었다고 하시죠? 아 스네이프가 죽었대. 아 근데 이건 좀 오래된 밈이기는 해. 스네이프가 죽었대라고 하니까 스포일러 하지 마요. 지금 그 영화 나온 지 몇 년이 됐는데 하면서 해리포터에도 나온 넷하죠. 뭐 네. 어쨌든 해리포터래. 심슨에도 나온 넷하죠. 참네. 벨베더랑 비교해서 포버트. 아, 퍼버트. 이건 몰랐네. 팬덤에선 포버트의 이름이 영어로 가난을 의미하는 포버티나 변태를 의미하는 pervert랑 비슷하다면서 개그 소재로 쓰기도 한다. 네. 그쵸. 변태면 좀 곤란하긴 해.
좀 곤란하긴 해죠. 아무래도 그런 이름을 가졌으면은. 신호도 그래서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장명할 때 자기 이름이나 색깔이랑 연관이 있게 장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그런 분들 보면은 아, 신호도 약간은 저렇게 해볼 걸이라는 생각을 한 번씩은 해요. 뭔가 이름을 보는 순간 딱 그 캐릭터가 떠올려지는 장면이 되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마법소녀처럼. 왜 마법소녀 같은 경우에도 되게 그 캐릭터가 떠오르는 이름? 뭐 누가 예시로 좋을까? 베리베리 뮤뮤 같은 미소녀래. 변신소녀 만화에서 흔히 나오는 그거기는 해요. 좀 이렇게 이름 따라가지고 뭐 분홍색 캐릭터인데 사쿠라 이런 이름 쓰는 거 너무 흔하지. 그런 거를 갖다가 신호도 조금은 고려를 할 걸 그랬어요. 에이. 나 뭐 어떡해. 신호는 신호라는 이름이 좋답니다. 신호 이름인 걸 어떡합니까? 네. 일단은 오늘 아침 소통은 일단 이 정도로 일부 마치고 노래 하나 듣고 돌아올게요.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마무리하고 또 한 주를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은 활기찬 노래 하나 듣고 돌아올게요. 두아리파의 할루시네이트 듣고 오늘의 신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두아리파의 할루시네이트 듣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연휴 끝났으니까 조금은 기운찬 한 주를 시작하시라고 조금 더 신나는 음악으로 골라봤어요. 신호는 걸을 때마다 좀 이렇게 둠칫둠칫하게 되는 음악을 듣는 게 어느 정도 에너지 증진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약간 그거 아세요? 그 BPM이 실제로 빠른 노래를 들을 때 약간 이렇게 하하하하 이러면서 걸으면은 심장박동이 어느 정도 맞춰져 가지고 좀 이렇게 같이 운동하는 그런 느낌이 날 때가 있대요.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신호가 예전에 좀 이렇게 긴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길을 좀 주기적으로 다닐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신호는 항상 이렇게 둠칫둠칫거리는 음악이나 아니면 신나는 음악 같은 거 많이 들었어요. 가장 많이 들었던 거는 이제 그거 뭐지? 그 노래 아시려나요? Let's Get Loud. Let's get loud, let's get loud 하는 그 노래. 에어로빅으로 진짜 많이 쓰인 노래인데. 네. 꿀팁 아닌 꿀팁. 네. 네. 일단은 이제 오늘의 신화 이야기 또 여러분들의 교양을 채워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들어봤나? 이 노래를 모르실 리가 없는데 렛츠 겟 라우드를 모르신다고? 아, 오늘 방송국 렛츠 겟 라우드 해야겠다. 원래 정해놓은 노래가 있었는데 렛츠 겟 라우드를 모르신다고? 제니퍼 로페즈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따가 방송 종료될 때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네, 일단 오늘의 신화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오늘의 신화 이야기는요. 신화가 평상시에는 약간 그 영웅담이나 아니면 뭔가 오 하는 이야기라거나 조금 스케일이 큰 신화니까 가능하지 이런 이야기, 되게 장대한 이야기 그런 거 많이 하죠. 판타지에 어울리는. 근데 오늘은 위대한 신이지만 덩치값도 못하고 인간들에게 아니면 뭐 인간 혹은 다른 괴물들에게 처참하게 굴욕을 당했던 대환장 쇼 같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무려 올림포스 12신 중에 한 명이자 피와 전쟁을 관장하는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신 아레스의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아레스가 전쟁인 신이지만 생각보다 폼나는 이야기 아시는 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진짜로 없거든요. 네, 전쟁의 신이지만 전쟁에서 활약한 건 대부분 아테나의 이야기가 많고 유명한 게, 아레스는 보통 좀 이런 류 이야기가 많죠. 네,
오늘 아레스가 항아리 요정으로 남는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들 중에 오토스와 에피알테스라는 거인족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이 형제는 거인이 아니라, 뭐 거인은 맞는데 보통 거인이 아니라 자라는 속도가 문자 그대로 미친 수준이었어요. 매년 가로로 45cm씩 넓어지고 세로로는 1.8m씩 쑥쑥 자라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겨우 9살이 되었을 때 이 형제의 키가 거의 자그마치 17m에 달했다고 해요. 말도 안 돼. 17m면 혼자서 농구를 몇 명분을 할까? 어쨌든 그래서 이 오토스와 에피알테스 형제가 몸이 커지고 힘이 세지니까 피도 안 마른 꼬맹이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오만한 생각을 품기 시작합니다. 야, 올림포스 신들 별거 없어 보이는데? 우리가 산을 차곡차곡 쌓아서 저 꼭대기까지 쳐들어간 다음에 다 쫓아내버리자. 네. 그리고 저기 사는 아름다운 여신들을 납치해서 우리 마누라로 삼는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이 괴물 형제가 타겟으로 삼은 여신이 누구였냐? 무려 결혼의 여신 헤라와 달과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였습니다. 정말 겁도 없고 머리통도 단단히 돌아버린 생각이었던 거죠. 당연히 올림포스는 발칵 뒤집혔고 신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까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올림포스에서 가장 가오 부리기 좋아하고 깡따구 하나는 세계 최고인 전쟁의 신 아레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아레스는 온몸에 시뻘건 피가 묻은 갑옷을 챙겨 입고 거대한 창과 방패를 쾅쾅 올리면서 위풍당당하게 나섰습니다. 감히 어디 냄새나는 거인 꼬맹이들이 여신님들을 담을내 올림포스의 매운맛을 보여주면 이거 약간 대사깔이 그건데? 신호가 쓴 거긴 한데 바보지 됐네? 또 아니 순간적으로 신호가 기침이 나와가지고 마이크 꼈더니 아니 실수 네, 어쨌든 폭풍의 신이래. 전쟁의 신 마이크래. 아레스가 나간다. 네, 그래서 아레스가 지상으로 출격을 하고 올림푸스의 모든 신들이 숨을 죽이고 이 전쟁의 시작을 목도를 했죠. 구궁하고 이제 엄청난 전투가 벌어질 것 같은 일촉즉발의 순간, 결과가 어땠을까요? 웅정한 대서사시 같은 전투가 펼쳐졌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발렸을까요? 정답은 졌습니다. 네,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속수무책으로 뚝 까맞고 생포당했어요. 전쟁의 신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도 거인 형제의 그 무지막지한 주먹과 기운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밀고 단 10초 컷으로 그대로 져버렸어요.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멱살까지 잡힌 채 대롱대롱 매달린 아레스는요. 굴욕 그 자체였죠. 그래서 이 거인 형제에게 생포당한 아레스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거인 형제가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죽이자니 신이라서 죽지도 않을 거고, 그리스 로마 신들은 기본적으로 불사니까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 그냥 풀어줘?
그건 또 알짱날이면서 귀찮게 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 형제가 아주 기발하고도 못된 방식을 생각해냅니다. 집구석에 굴러다니던 커다란 노스 항아리 하나를 이 쌍둥이 형제가 가져옵니다. 뭐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한국으로 치자면은 장독대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그리고 오토스와 에피알테스 형제가요, 가련한 아레스를 항아리아 속에 억지로 구겨 넣었어요. 아주 덩치 큰 남성의 체형을 가진 전쟁의 신을 항아리에 쑤셔 넣었으니까 꼴사납게 갇혔겠죠. 이렇게 엑 하고 엑 하고 이렇게 갇혔겠죠. 형제는 아레스를 항아리에 집어넣고요. 두꺼운 누스 뚜껑을 쾅 닫고 자물쇠까지 채워버렸답니다. 그렇게 올림포스의 자랑이던 전쟁의 신 아레스는요, 졸지에 장독대 안에 갇힌 묵은지 신세가 되어버리고 마는데요. 더 눈물겨운 건 그 안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하고 비좁은 노스 항아리 안에서 아레스가 몇 달 동안 갇혀 계셨는지 아실까요? 무려 13개월입니다. 1년하고도 조금이 넘는 그 시간 동안 그 좁은 곳에 갇혀서 지낸 거예요. 밖에서는 거인 형제가 지나갈 때마다 항아리 안에서 나 좀 꺼내줘, 내가 잘못했어, 제발 뚜껑 좀 열어줘 하면서 웃는 소리가 새어나왔다고 하는데요. 겉으로는 세상 가장 무서운 척, 강한 척은 다 하던 파괴의 신이 실상은 장독대 안에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갇혀버리는 항아리의 요정이 되어버리는 일이었죠. 결국 이 기나긴 감금 생활이 어떻게 끝났을까요? 뭐 신들이 군대를 끌고 가지고 이 거인 형제를 토벌해줬을까요? 아닙니다. 엔딩마저도 아주 눈물겹고 허무했죠. 이 두 거인 형제한테는 에리보이아라는 새엄마가 있었는데요. 시아시아 조인 아침입니다. 이 새엄마가 날마다 마당 구석에 있는 항아리에서 괴상한 울음소리가 나니까 참다 못해 항아리를 이렇게 쓱 들여다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찌그러져 있는 아레스를 발견하고는 불쌍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해서 전령의 신 헤리메스에게 몰래 야밤에 연락을 했죠. 근데 약간 좀 불쌍한 느낌으로, 야, 너네 동네 아레스 우리 집 장독대에 갇혀서 울고 있더라, 빨리 좀 데려가, 이렇게 말이에요. 연락을 받은 헤르메스가요, 한밤중에 거인 형제 바닥으로 슬쩍 잠입했습니다. 그리고 자물쇠를 따고 노스의 항아리 뚜껑을 딱 열어줬는데요. 그 안에서 나오는 아레스의 몰골이 진짜 말이 아니었다 그래요. 13개월 동안 굶고 갇혀 지내다 보니 가오는커녕 온몸의 근육은 다 빠지고 뼈만 남은 멸치가 돼서 사시나무 떨듯 바르르 떨며 헤르메스의 부축을 받아 도망쳤다 그래요. 올림포스를 도망가서도 한동안 부끄러워서 신전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다라는 그런 후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신화 이야기, 항아리 요정이 된 아레스 이야기 들려드렸는데 연휴가 끝난 기념으로 오늘 들려드린 신화 이야기, 오늘 다시 일상을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오늘이 진짜 숨이 턱턱 막힌다, 힘들다, 지겹다, 이런 생각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다르게 생각하면은 전쟁의 신, 싸움도 못함, 아테나에게 전쟁의 신 타이틀 빼앗김. 뭐 한간에는 제우스가 아레스한테 줄 타이틀이 없어가지고 그냥 만만한 전쟁의 신을 줬다고도 하고요. 어쨌든 다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 근데 전쟁의 신도 이렇게 장독대에 박혀서 항아리 요정으로 13개월 동안 살았는데 뭐 장독대보단 낫잖아요. 우리의 일상이 그래도 살아갈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존버해서 견뎌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당당하게 항아리가 아니라 일상에서 탈출을 해보자고요.
오늘의 신화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께, 노능 여러분께 네, 조금이나마 재밌는 교양으로 어느 정도 네, 다들 들으셨길 바랍니다. 아레스는 결국 마르스란 이름으로 화성이 되었다고. 맞아요. 포포스와 데이모스라는 위성도 있죠. 참 신화 이야기라는 게 인생의 압축판 같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종종 하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 신들이 유독 이렇게 인간미가 넘치는 일화들이 좀 많죠. 북유럽은 좀 다른 의미로 많고 아 신화는 항상 하는 생각인데요. 적당히 검열된 버전으로 항상 들려드리고 있어요. 너무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말하면은 인간적이다 못해서 막장으로 치닫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 그거에 비하면은 뭐 근데 신화라는 것도 결국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무언가니까요. 다들 그만큼 다채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거겠죠. 고대인들도 현대인들도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네 화요일 신호가 오늘 방송 저녁에 뭐 하지? 오늘은 저녁에 AI로 AI로 몬스터 그려보는 날이네요. AI 정확히 말하면 신호가 그리고 AI가 이제 판별해주는 그런 날이네요. 그림으로 하는 게임도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이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틱폰도 매번 해봐야지 하는데 아직도 스타트를 못 끊었어. 갈틱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는. 그 외에 그런 게임 있더라고요. 그림 그려가지고 판매하는 게임. 그런 것도 한 번쯤은 해볼까 싶고 일단 또 쇼츠 올라올 테니까 하루하루 올라오는 거 봐주시고요. 일단 오늘은 신호 아침 라디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휴가 끝났지만 모두들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신호의 행운과 가호가 여러분의 오늘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갈틱폰 재밌죠? 그니까요. 매번 생각은 하는데 기록을 안 해서 까먹는 것 같아요, 이거. 약간 몸으로 말해요 같은 느낌이라서 그런가? 그림으로 하는? 아까 렛츠 겟 라우드 모르신다라는 분이 계셔서 어떻게 렛츠 겟 라우드를 모르지? 들으시면 알 거예요, 근데. 렛츠 겟 라우드 방종곡으로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신호는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재밌고 좋았고요. 오늘 저녁 10시에 신호 방송에서 신호 신전에서 다시 우리 만나도록 해요. 그럼 see you 안녕.